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대체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한 사건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 오후 2시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A씨의 승용차를 충격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A씨의 차에는 A씨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A씨 여동생의 남편, 즉 매제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자 운전을 하던 A씨와 매제가 사고 처리를 위해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차 사고가 나면 바로 동승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얼만큼 차에 손상이 갔는지 사진을 찍으러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운전자는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A씨와 매제를 향해 다시 돌진해서 A씨를 사망시키고 매제에게는 중상해를 입혀서 평생 온전하게 회복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명에게 2차 충격을 가한 후 50m쯤 도망을 가던 화물차 운전자는 이들을 확실히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화물차를 돌려서 사고 현장으로 또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 아내마저도 충격해서 부상을 입혔죠. 이 화물차 운전자는 이 범행 직후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 후에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로 병신이 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단순히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살해 의도를 갖고 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화물차 운전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고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하면서도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고 초범이라서 25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2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검찰과 피고인은 둘 다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인데 이 피고인은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면서 사실 오인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문을 당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네요. 자, 이 항소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이 항소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화물차로 피해자들을 밀어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의 매제에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장애를,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잃게 만드는 등 살아남은 자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로 병신이 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는 등 유족과 가족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를 가진 피고인에게 원심은 가볍다고 하면서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25년형에서 5년을 추가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2018년 2월에도 사고 직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뭔 사건이었냐면요. 한 트럭 운전사가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이 사고 직후에 차문을 열어서 뒤를 확인하고 곧바로 후진을 해서 피해자를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트럭 운전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살해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금고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후진하기까지 3초밖에 안 걸렸고 피해자와 어떤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살해 의도를 가지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2심에서도 이런 원심의 사실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차문을 열어서 뒤를 확인하고 후진하기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밖에 안 걸렸는데 그동안에 이 50년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난 김에 후진을 해서 살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후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사고를 내고 나온 사람들을 또 들이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부상을 일으킨 충남 당진 사건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 사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서초구 사건을 기사로 접했을 당시에는 그래, 사고가 우발적으로 났는데 그 사고가 갑자기 났다고 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마로 변하는 일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충남 당진 사건을 보니까 이 생각이 흔들립니다. 충남 당진 사건에서도 1차 사고가 난 후에 차를 확인하러 나온 사람들을 2차 충격하기까지 정확한 시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김에 살해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사건 이후로는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겠어? 라는 섣부른 생각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사건들만 봐도 13개월 동안 사고 직후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교통사고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에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지네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고를 당했다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그 차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진할 가능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완전히 정차를 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는지 같은 것들을 보셔야 하겠죠. 만약 그 차의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다면 차에서 안 내리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이없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